시에서. 자, 자갈치 아침의 공식 저격수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과 함께 한 주간의 시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요. 지난 22일 열린 북항 재개발 온라인 공청회 소식인데 부산의 미래가 달린 사업인 만큼 온라인이었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제 본인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아, 물론이죠. 예. 아니요, 제가 갔을 혹시라도. 때는 그냥 뜨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으셨겠죠. 예, 네, 네, 네. 예, 일단 그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이런 공청회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현장에서 의견도 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 그런 네네. 공청회인데 예, 예. 뭐 어쨌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사전 시민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338건의 의견들이 왔고 당일 온라인 참여가 3,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네. 뜨거웠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이제 관심 높은 부분인 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산시가 그 2단계 부산시 컨소시엄이죠. 2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정부가 제시했던 안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구획을 정리하는 부분도 좀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부산역 조차장이라고 하는 예, 정부가 예.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죠. 뭐 수리도 하고 하는 이 조차장 문제가 이제 정부안과 다르게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서 사실 중구 쪽 주민들 이날도 아마 중구 쪽 주민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이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의견을 내시고 또 이제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굉장히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인데 뭐 그날도 되게 뜨거운 이슈고 시간도 제일 많이 투자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원더심과 연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좀 핫 이슈화돼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일단 그 초량축 그리고 수정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북한과 연결해서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북한 2단계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이런 부분들 환영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디테일한 면에서 굉장히 찾아야 될 방안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많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중구 쪽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북항 재개발 지역하고 뭐 초량동 동구 쪽하고 북항 재개발 지역하고 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차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은 연결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육교로 연결하고 이거 완전 다른 지역이 네, 되는데 네. 그걸 밀고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그럼. 돈이 한두 푼 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구 주민들은 당연히 이제 조차장 부지 좀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시에서 어떻게 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도 했다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북항 시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북항하고 충장대로 도로가 또 일단 가로막고 네. 있고 그렇죠. 철도 부지가 쫙 직역부터 해서 쫙 가로막고 음.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 단절된 공간으로 그렇죠. 인식되는 네.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철도를 지하화하는 겁니다. 네네. 부산역을 지하화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예.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 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체를 하는 건데 이 말씀드렸던 조차장 부지가 얼마냐면요. 96,700제곱미터. 이걸 평수로 보면 29,000평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공간이 아닙니다. 네,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정말요. 예. 이걸 이제 그 당초 정부와는 뭐냐면 공원화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도 좀 개발을 하고 네. 이걸 개발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시가 수정안을 내면서 이걸 그 조차장을 철거하게 됐을 경우에 말하자면 이제 그 철도 해차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굉장히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상업시설로 또 공원화하게 되면 부산역 있는 데다가 이중으로 2층 규모로 해가지고 그렇죠. 조차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 공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유럽은 많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돼 있지 않아서 이게 안정성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우려해서 일단 조차 시설을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시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던 건데 일단 그 조차 시설이요 61% 정도 돼. 29,000평 정도 되는 거에 약 18,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공간을 그대로 남기고 또 주차장으로 만드니까 중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재개발을 해도 중구와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네. 딴 세상처럼 뭐 돼버리는 중국뿐만 문제가 아니라 부산 예, 뭐 시민들이 그런 생각해도 부분도 있는 네. 것이죠. 이게 완전 섬처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네.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됐었는데 일단 그 시에서는 안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평면화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끝까지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계획서를 딱 받아보고 저기를 왜 정부안이 훨씬 좋은데 왜 저걸 저렇게 만들어놨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안전성 문제를 얘기는 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좀 어쨌든 기술적으로 네.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기술로 안 되는 게 또 그러니까요. 조금 색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연결, 예. 그러니까 네, 소통 네.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중구나 뭐 초량도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도심하고의 연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철도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북한 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원도심하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개발을 하더라도 북한 재개발 대상 지역만 그냥 개발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원도심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구나 또 초량이나 수정축을 만들어서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2030 등록 엑스포 네. 때문에 55보급차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8부도 문제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쨌든 국방부하고 시가 좀 잘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야레 부대를 사실 협상을 해서 만든 경험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잘 협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어쨌든 바람도 한번 좀 담아보고요. 근데 어쨌든 숙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날 한 패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부산역에다가 종착지를 두지 말고 지금 부산역 CY 부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땡겨서 부산역. 옮기고 아. 부산역을 그냥 평면화해서 공원화하자. 어쨌든 시민들에 의한 공간을 만들자. 이거 저도 들으면서 되게 파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는 사실 그냥 해보기만 했지 이걸 언급하기 쉽지 않았는데 저는 이날 되게 좋은 의견이었다고 생각돼요. 근데 물론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될 의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어쨌든 철도부지 문제는 또 철도공사나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섬처럼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 부산시가 지금 내고 있는 대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 몇 개를 연결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브릿지로는 사실상 네. 이게 공간을 연결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어쨌든 이 북한과 원도심 지역의 그런 지역적 특성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어떤 보존 가치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를 만드는데 그 다 덮는 거예요, 브릿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밑에는 그러면- 지하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하화가 되는 음. 그런 그림. 그러니까 브릿지를 만들더라도 막 그 정도의 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가덕 신공항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30 등록 엑스포가 이곳에서 이제 열리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보관을. 근데 가덕 신공항, 가덕 신공항이 되면 2030 등록 엑스포도 좀 더 유리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재개발에 대한 그 물살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딱 목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딱 네. 이제 실마리가 착 풀릴라 하면 이게 가덕신공항 제일 붙어야 될 문제인 것 게요. 같은데. 등록 예. 엑스포를 그 선정을 할 때 도시 선정을 예. 할 때 이 실사단이 오잖아요. 네. 실사단이 오면 뭘까지 검증하냐면 부지의 그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시소유여야 네. 되는 거예요. 공적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꼼꼼하게 챙기는 실사단이 관문항이 없다. 그러니까 예. 직항이 없다.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과연 그런 그 또 아주 뭐 아킬레스 건가 같은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밀라노 상해, 예. 뭐 오사카까지 보면 전부 뭐 다 있어요. 예, 공항들이 다 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부산시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어쨌든 국가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등록 엑스포 이제 그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공항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부 내에서도 아까 뭐 국무조정실에서 뭐 얘기를 한다는데 국무조정실 뭐 하는 데입니까? 네. 그걸 다 통합해서 조정하는 데인데 이걸 오히려 지금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를 예.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전부 너무 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뭐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 등록 엑스포를 국가 지정 사업으로 정해놓고 예. 가덕 신공항을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건 좀 이율 배반적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물려 있어가지고 저 부산이 사실 진짜 미래 먹거리 너무 없다. 일단 뭐 이렇게 탁탁탁 다 물려 있는데 뭐라도 되려면 일단
일단 가덕신공항부터 좀 그럼요, 시민들 그럼요. 얼마나 예. 답답합니까? 네, 뭐 맞습니다. 기든 아니든 빨리 좀 예. 발표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부산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 한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공공성. 시민 참여 이건데 지금 1단계에서 약간 좀 어긋난 게 그렇죠. 있어가지고 또 예.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했지. 사실 이제 1단계 때 그 시민사회가 하고 이제 뭐 항만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차례의 라운드 테이블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양한 이게 어쨌든 부산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예. 중요한 토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그 정책들이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반영이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1단계 뭐 레지던스와 같은 이런 변형된 주거 시설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미 앞에를 병풍처럼 네. 수십 층의 높이가 막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시가 기습적으로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허가를 내준 것들이 또 시민들에게 어떤 불만 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되풀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네. 일단 시가 뭐 범시민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협의회 구성이 아니에요. 부산에는 수없이 많은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네. 민간 협의회들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속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실제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예.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날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왔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시설 비율이 원래 한 10몇 %인가 2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걸 시가 8%까지 낮춰서 굉장히 공공성을 높이려고 한다. 또 이제 뭐 46%를 50% 늘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라이프 트렌드가 달라졌다. 그래서 일, 또 생활, 또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15분 내에 뭐 20분 내에 이루어져야만 경쟁력 있는 어떤 그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들어보면 맞는 얘기긴 하죠. 요즘 네. 그렇게 도시들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조차도 그분들만의 그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만의 공간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부산이 변형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150년 동안 시민들이 항만에 접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건데 이게 어떤 왜곡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편적 접근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핵심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시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두 번째 소식 내년 국비 확보 소식인데 매년 국비 뭐 전쟁입니다. 예, 부산시 행보, 경남의 행보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좀 지금 사실 거의 나오는 현안들이 우리 권한대행 체제 때문에 생긴 현상은 물론 아닌데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국회에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모든 실국장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경남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야당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과 같이 자리를 전원이 참석해서 이제 국비 현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변산환 권한대행과 예산 담당실 부서장 예. 들하고 양당의 시당 위원장들하고만 협의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문제 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숫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내실적으로 잘 하면 되긴 합니다만 일단 거기에다가 이제 여야 시당 대표라고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정치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걸 다 통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또 지역 현실로 보더라도 많은 현안들이 지금 뭐 가덕신공항 문제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국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규모 차이에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좀 부산시가 너무 지금 힘 빠지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일이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이제 딱 봤는데 와 이게 떡 벌어진 한상이 아니라 뭔가 좀 초라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예,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뭐 그나마 이제 부산시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TF팀 구성하고 또 유력 후보 기관하고 접촉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요거는 칭찬할 만한가요? 저희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혼자 그냥 이제 제 착각에 그냥 아마 우리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음껏 착각하십시오. 예, 이런 착각 좀 해도 되잖아요. 저희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만. 이게 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TF를 구성하고 꽤 많이 접촉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양이라든지 금융 또 이제 영상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들 한 38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몇 군데는 이제 접촉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일부 기관들이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뭐 실제 내면이 그렇든 밖으로 그렇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지고 특히 이제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게 이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협, 농협 이런 것들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지로 놓고 또 뭐 해양과학 뭐 기술진흥원이라든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든지 조금 좀 우리 부산시로 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을 일단 접촉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 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관 유치를 하는데 부산시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들 이런 장점들을 좀 많이 좀 어필을 해서 최대한 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이 사실 전국의 100대 기업 중에 르노 삼성이 좀 침체되면서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부산시가 조금 다른 타 시도보다 좀 이렇게 잘 준비를 좀 해가지고 부산시가 최소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2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라도 하면 좋겠고 정치권은 어쨌든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거예요. 좀 여야 이해 득실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가서 뭐 영상 같은 거 하나 트는 거예요. 넓은 주거 공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러면서 그거 좋은 목소리라고 하면 좋겠다. 네. 약간 나긋나긋하게 그러면 그런 거 홍보 광고 영상. 노립니까 지금? 저희는 앞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래도 뭐 아무런 소식도 있어 지금 오늘 그래도 뭐 소통한 이야기 하니까 그래도 웃을 일이 좀 있네 그래도.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러니까 저격도 좋지만 이렇게 좀 훈훈한 소식은 좀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